예, 좀 쉬셨나요? 두 번째 시간 들어가기 전에 좀 쉬셨으면 좋을 텐데, 아마 바로 클릭하셨겠죠. 청소년 레크리션 지도 중에, 이번 시간 제가 설명드린 대로 첫 주차에는 이론에 대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론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여기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것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잘 정리해 두시면 아마 시험 보실 때도 아마 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론 시험은 이론에 관련된 것만 준비해서 낼 거니까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청소년 네, 레크레이션 지도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에 대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 중에 오늘은 레크리에이션. 자, 이번 시간 레크리에이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레크시안의 어원, 뜻, 의, 정의에 대한 이론인데요. 레크시안의 이 레크시안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레크시안은 어떤 뜻이 있는지, 의와 정의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정의가 레크시안의 정의가 또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레크시안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레크시안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이 아는 것도 레크션이라고 맞다는 거, 그 다음에 레크션은 이란 뜻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레크션의 필수 요소와 본질적 요소. 자, 필수 요소 5가지와 본질적 요소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문제를 내다 보면 오지선다형 문제 같은 걸 내잖아요. 그래서 필수 요소와 본질적 요소는 오지선다형 중에 이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세 번째, 레크리션의 개념과 2가지 형태. 레크리션의 개념 정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거고요. 2가지 형태. 레크리션에는 2가지 형태가 있다. 어떤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소극적인 형태와 적극적인 형태가 있다는데 그 내용은 우리 이론을 하면서 힘차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면 이 3가지만 하시더라도 레크리션에 대한 걸 다 섭렵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레크션에 대한 게 또 있는데요. 이번 시간 이 3가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크리션 어원, 뜻, 의, 정의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레크리에이션, 레크리에이션이란 레크리에이션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레크리에이션을 우리말로 풀이하기도 쉽고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율동하고 게임 등을 레크리에이션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 이와 같은 것들을 통틀어 레크리에이션이라고 불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들 말하고 있죠. 그것들은 레크리에이션의 일부라고 볼 수 있으며 어떻게 보면 놀이문화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언뜻 이해가 안 가시죠? 그 레크리에이션이라는 이 말을 어떻게 쓰여졌냐면 외국에서 들어올 때 레크리에이션이라 들어왔지만 레크리에이션이라 들어왔을 때 어르신들 1960년대에 레크리에이션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때 들어올 때는 그 기독교 대부분 YMCA나 YWC, Y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레크리에이션이라고 해서 놀이문화를 레크리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놀이문화 우리가 노래하고 율동하고 이런 거를 레크리에이션 한다. 레크리에이션 시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레크리에이션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레크리에이션이라는 것을 놀이문화의 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원뜻을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레크리에이션의 어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크리에이션이란 용어의 어원은 라틴어의 레크리아치오란 말에서 유래하여 영어의 레라는 말의 재차, 새로이, 또다시 등의 뜻을 가진 접두사와 크레이트라는 말의 창조하다라는 뜻의 동사와 결합하여 기분 전환하다, 마음이 상쾌하다, 위안을 주다, 오락을 즐기다 등의 뜻이 되었습니다. 오락적 활동, 심신위안적 활동, 기분전환, 놀이 등의 활동을 말하는 것인데요. 일부 학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활동하는 비직업적 활동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원에서 보면 새로운 것을 창조하다는 말, recreate, 새로운 것을 창조하다라는 뜻인데요. 어떤 것을 창조하냐? 그러면 여러분이 움직이는데 어떤 것을 새로운 걸 할 수 있느냐라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앞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데요. 그게 이제 create라는 창조보다는 우리가 이 레크리에이션은 오락적 활동, 심신유연적 활동, 기분 전환 활동, 놀이 등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이고 보고 듣고 하는 이 레크리에이션, 어떤 것을 하는 건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원의 뜻은, 큰 뜻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레크리에이션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크리에이션, 발음의 악센트가 앞에 있고 개조, 재창조, 새롭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리크리에이션, 이게 창조한다는 뜻이고요. 레크리에이션에서 발음이 악센트가 뒤에 있고 오락, 유희, 소창, 취미, 휴양, 위안, 기분 전환의 뜻이 있습니다. 리크리에이션의 뜻과 레크리에이션의 뜻이 좀 다르죠. 발음의 악센트가 앞에 있냐 뒤에 있냐에 따라 틀립니다. 1914년 길린이라는 학자가요, 최초로 레크리에이션이란 사회학의 논문을 발표하면서부터 역사적인 레크리에이션이란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리크리에이션에서는 새롭게 만들다지만 레크리에이션에서는 오락, 유희, 취미, 휴양 등의 뜻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 이게 합쳐지면 어떻게 되는지 레크리에이션의 뜻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4년 길린이라는 학자가 최초로 레크리에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레크리에이션의 의의. 레크리에이션의 의의. 첫째, 본인 스스로 자발적이라는 뜻이고요. 둘째, 여가 시간에 자유시간. 셋째, 희열과 기쁨, 마음의 안정이 있어야 되고요. 넷째, 즐겁고 재밌어야 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자,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주변 환경과 여건에 따라 활동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이 본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일과 시간이 아닌 나머지 시간을 이용하여 기쁨과 만족을 느끼며 자기가 원하는 활동을 편안하고 즐겁게 즐기는 활동이라고 의의를 정의했습니다. 자, 레크리에이션의 의의는 지금 네 가지로 나눠져 있죠. 의의는 네 가지로. 첫째,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요. 둘째, 언제? 그렇죠. 자유시간에, 자기가 여유로운 시간에 해야 됩니다. 셋째, 희열과 기쁨이 있고, 넷째, 즐겁고 재밌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의의와 정의와 여러 가지가 얘기는 있는데요. 그 뜻이 거의 비슷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레크리에이션 정의. 앞에서 의의를 다뤘고요. 이번에는 레크리에이션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크리에이션이란 각자가 선택한 활동에 스스로 참여하여 만족을 느낄 수 있고 동시에 문화적,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창조적이며 건설적인 여가 활동이다. 자, 이 뜻을 하나하나 보십시다. 각자가 선택한 활동. 이게 뭐죠? 자발적 활동이죠. 자발적 활동. 레크리에이션은요, 두 글자로 할 경우에는 활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다섯 글자로 얘기하라면 자발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참여해서 만족을 느끼고, 앞에서 의의에서도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만족을 느낄 수 있고, 동시에 문화적,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레크리에이션이라 하는 것은 문화적, 사회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이 있죠. 어떤 거죠? 그렇죠. 일명 도박 같은 것들은 문화적, 사회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너무 크게 하면 잡혀갈 수도 있고 법적으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창조적이며 건설적인 여가 활동이다. 창조적이란 말은 크리에이트에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여가 활동이다. 여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여가 시간, 자유시간. 그렇죠? 자유시간에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레크리에이션의 정의에 대해서는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활동과 만족과 희열과 만족이 있고 문화적,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고 창조적이며 건설적인 여가 시간에 하는 활동이다. 자유 시간에 하는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레크리에이션의 필수 요소와 본질적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크리에이션의 필수 요소. 이건 꼭 필요한 레크리에이션의 필수 요소입니다. 자, 풀어줌, 릴렉션. 심신의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겁니다. 레크리에이션 한다는 것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이것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안 되죠. 이 모든 것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고 조금이라도 해소시켜 줄 수 있고 이걸 함으로써 아까 희열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 마음을 안정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필수 요소의 첫 번째 풀어줌이고요. 두 번째 사귐, 프렌드십. 사귀는 거죠. 서로 주고받으며 친교를 나누는 가운데 누구와도 언제 어디서나 함께 손잡고 일할 수 있으며 나눌 수 있는 우정을 수립할 줄 알아야 한다. 사귄다는 것이 레크리에이션 할 때는 혼자 하는 레크리에이션이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거는 소극적인 것이 많고요. 이제 우리가 레크리에이션을 하다 보면 활동이지 않아요. 활동이다 보면 적극적인 레크리에이션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레크리에이션 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하기 때문에 서로 협동하고 도와주고 같이 언제 어디서나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사귐을 줄 수 있는 필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만듦, 크리에이션. 어떤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자, 여러분 각자가 레크리에이션을 하나씩 정할 텐데요. 그 레크리에이션이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 되는 것이 다 점차 나가면 나갈수록 잘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확실히 계속해서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레크리에이션이란 각자가 선택한 활동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과정을 쭉 보면 하나하나 만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잘 안 되는 것도 그 앞에 같이 잘하는 사람이 도와주고 같이 이야기해주면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번째 도와줌, 서비스. 서로 도와주고 이해하고 협조하는 마음은 이웃을 위해서나 나 자신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레크리에이션은 자발적인 활동이고요. 그리고 같이 누리고 희열과 기쁨을 누리고 창조적이고 건설적이고 사회적으로 용납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서로 나누면 더 잘 된다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지 사귄다는 거나 만든다는 거나 이 모든 것이 같이 협조하고 도와주고 해야 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크리에이션 필수 요소들이 앞에서 풀어줌, 사귐, 만듦, 도와줌이 있듯이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다섯 번째 인간관계 형성이 있습니다. 휴먼 릴렉션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모두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상호작용을 통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면서 자신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앞에 있는 풀어줌이나 사귐이나 만듦이나 도와줌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뤄나가야 되는 거죠. 서로 같이 도와주고 사귀고 만들어주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본인 개인 자신도 릴렉스 굉장히 풀어지게 되는 것이 이런 관계 형성을 하는데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레크리에이션 할 때 있어서 레크리에이션은 관계 형성에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필수 요소 5가지 우리 한글로도 영어로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크리에이션의 본질적 요소, 본질적 요소까지 다루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제일 첫 번째, 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할 만한 가치가 있냐,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레크리에이션이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냐, 그 다음에 여가 시간이 행해졌느냐, 그 다음 네 번째,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냐, 다섯 번째, 자발적으로 행해질 것이다. 하는 것이 본질적 요소입니다. 자, 레크리에이션이란 활동이라고 그러죠. 제가 첫 번째 활동이라고 했고 2글자로 활동이고 5글자로 자발적 활동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활동이 레크리에이션 내가 잡아놓은 활동이 정말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나한테 정말 이로우냐, 재밌냐, 즐겁냐 하는 것들이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본질적 요소로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사회적으로 용납이 될 거. 아까 제가 처음에
중간에 얘기했듯이 사회적 용납이 되어야 됩니다. 도박이나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가 시간에 행해질 것. 자, 시간이 나눠져 있는데요. 여가 시간이라면 자기 자유 시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행하여지는 것이 많이 됩니다. 일 빼는 나머지 시간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족을 느낄 수 있고, 희열을 느낄 수 있고,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행해지고, 제일 중요하죠. 본인 스스로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것이 자발적으로 행해질 것입니다. 자, 레크리션의 요소, 레크리션의 본질적 요소 5가지로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레크리션의 개념과 2가지 형태. 일단 제일 먼저 레크리션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행복, 만족, 희열을 추구하는 인간 생활. 레크리션의 개념의 인간 생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가치와 인격 형성. 복지사회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네 번째, 여가에서 행해지는 각자의 흥미를 표현하는 활동. 자, 레크리션의 개념에서 알아야 될 것 4가지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행복, 만족, 희열. 이게 계속 나왔죠. 만족, 희열, 행복하고, 그 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가치로 인격 형성을 이룬다. 사회적으로 용납이 된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용납이 된다. 그 다음에 복지사회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그 일 중심의 생활이었는데 요즘에는 여가 중심의 생활로 많이 가기 때문에 여가 중심은 복지가 많이 발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지사회로 발전하는 방향이고, 네 번째로 여가에서 행해지는 각자의 흥미를 표현하는 활동. 자, 활동이라고, 레크리션 활동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죠. 레크리션 어떤 활동이냐, 각자가 가지고 있는 활동들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그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레크리션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레크리션 2가지 형태는 첫 번째 소극적인 형태, 보고 듣고 하는 구경과 감상에 그치는 수동적인 것. 두 번째 적극적인 형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만족과 창조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건설적인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소극적 형태와 적극적 형태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활동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레크리션이란 활동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활동이라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레크리션이라고 하면 어떤 활동을 하냐. 여러분이 여가 시간에 하는 활동, 그 자유 시간에 하는 활동이 어떤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렇죠. 스포츠 종류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지금 말씀해주신 이야기해주신 나는 여가 시간에 하는 게 TV 보기도 있고 독서도 있고 등산도 있고 축구도 있고 야구 구경도 있고 쇼핑도 있고 잠자는 것도 있고 노래 부르는 것도 있고 춤추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느냐, 소극적인 형태냐 적극적인 형태냐. 자, 소극적인 형태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음악 감상, 독서. 그렇죠. 가만히 앉아서 하죠. 음악 감상과 독서. 그 다음에 TV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라디오 듣는 거, 라디오 청취.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적극적인 형태는 많이 있죠. 움직일 수 있는 거.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것들. 그럼 대부분 스포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인 형태라고 보시고 있습니다. 스포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스포츠 중에 야구 경기를 TV로 관람하는 거는 소극적이지만 적극적인 거는 야구 경기를 보더라도 운동장 가서 직접 보고 야구 경기장 가서 응원하고 이거는 적극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때요? 적극적인 형태보다 소극적인 형태로 많이 돌아가게 됐죠. 그렇지만 그 소극적인 형태에서 집안에서 막 응원도 하고 막 힘차게 그 TV 보면서 힘차게 응원봉도 두드리고 치어리더처럼 뛰면서 막 우리 편 이겨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우리 팀 이겨라 했던 그런 것들은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응원에 대한 적극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것은
몸과 마음을 신체적으로 막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활동하는 것도 적극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형태가 두 가지 있다.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잘 생각해 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하는 레크리션의 종류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그 종류별로 어떻게 나눠지는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앞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론이라 좀 따분하고 25분 동안 내용을 또 들으려면 힘드시겠죠. 앞에 20분 동안 있는 내용을 조그맣게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 내용에 대한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레크리션 이론 중 레크리션의 어원과 뜻과 의의와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뭐 어원 레크리치오, 뭐 레크라치오, 뭐 이런 내용들, 뜻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의의에 대한 거, 정의, 각자가 선택한 뭐 활동에 스스로 만족을 느끼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다? 그렇죠. 정의다. 레크리션의 정의는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 필수 요소, 본질적 요소, 레크리션의 필수 요소 5가지, 본질적 요소 5가지 있었죠. 그 5가지는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객관식 문제의 오지선다행의 내용은 5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문제가 나오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내용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크리에이션의 개념과 2가지 형태 정리. 개념에 대한 거는 일반적인 개념에 대한 레크리에이션 개념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2가지 형태. 이거 꼭 중요하다고 이것도 역시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2가지 형태는 우리가 소극적인 형태와 적극적인 형태가 있다. 소극적인 형태가 뭐냐? 소극적인 형태가 그렇죠. 보고 듣고 이렇게 앉아서 그냥 보고 듣고 직접 참여하지 않고 남이 하는 것이 소극적인 형태고, 적극적인 형태는 뭐였죠? 그렇죠. 직접 움직이면서 내가 직접 체험하면서 겪으면서 했던 그것을 적극적인 형태라고 얘기했었죠. 이 2가지 형태는 여러분이 정리된 활동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2가지 형태 여러분이 나눌 겁니다. 나눈 거는 것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레크션의 종류에 대해서 배울 때 그때 더 구체적으로 더 배워볼 테니까요. 자, 앞에 있는 내용, 꼭 필요한 내용은 어떤 거라? 지금 여러분한테 같이 얘기해서 마치 얘기했던 내용 중에 어떤 것이다? 그렇죠? 정의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의의가 또 있었고, 그 다음에 필수 요소 5가지, 그렇죠? 본질적 요소 5가지가 있었다. 그럼 레크션의 개념이 있었고, 2가지 형태는 뭐가 있었다? 소극적인 형태와 적극적인 형태가 있었다.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해서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중에 꼭 필요한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각자가 선택한 활동에 스스로 참여하여 만족을 느낄 수 있고 동시에 문화적,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창조적이며 건설적인 여가 활동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각자가 선택한 활동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활동보다 활동이죠. 그 다음에 스스로 참여하여 만족을 느끼고 동시에 이것도 중요해요. 문화적,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문화적, 사회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레크션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적이며 건설적인 여가에 하는 활동이다. 여가라는 게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요. 여가에 하는 활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레크리에이션을 2글자로 하면 활동이라고 얘기합니다. 활동. 이건 꼭 잘 알아두세요. 활동이라고 얘기하고요. 5글자로 얘기하면 꼭 2글자나 5글자였습니다. 누가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자발적. 이 글쓰기가 좀 어렵지만 자발적 활동이다 라고 자발적 활동이다 라고 5글자로 얘기하면
활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글자로 할 땐 활동, 다섯 글자로 할 땐 자발적 활동이다. 이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너무 쉽게 이론 이해 가시죠? 아, 정말 잘 이해했으리야 믿고 자, 다음 시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